안녕하세요. 6단지 신탁방식 재건축 2차 온라인 간담회 진행을 맡은 도시정비사업 전문사회자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담회는 지난 8월 15일 1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오늘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는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현재 주공 6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 이어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주공 6단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탁 방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에 신순희 조합장님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주십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하시면서 상세한 설명과 질문 참여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차 사업 간담회를 진행하실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의 최인규, 박종욱 차장님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궁화신탁의 박종욱 차장입니다. 자, 최인규 차장님, 저번 1차 간담회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뵙게 됐는데요. 지난 1차 간담회 때 분위기가 정말로 좋았었잖아요. 네네. 이후에 또 분위기나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그날 직접 바로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다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내가 보고 왔다 하시면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의견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설명하지 못했던 많은 유언비어나 신탁에 대한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박종욱 차장님은 또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동의 하셨던 분들이 또 저희 상담소 많이 또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 또한 저희들 방송들 보시고 또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뭐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변화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2차 간담회로 또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6단지 지금 뭐 우리 단지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간담회 통해서 또 이런 의지나 그런 소망이나 그리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1차 간담회가 주민들에게 신탁 방식에 대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더군다나 이제는 소유자분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발적인 모임단체도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자니까 정말 우리 주공 6단지의 미래가 밝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간담회의 첫 번째 단계인 현재 6단지의 문제점들에 대해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라는 점에서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높은 표현은 진행자인 제가 임의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주공 6단지 소유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느라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먼저 참석해 주신 소유자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소유한 물건의 해당 동과 성함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3동 소유자 김진화님, 617동 소유자 임진혁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주공 6단지에 대한 궁금증을 사회자인 제가 소유자님들께 질문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소유자님들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6단지는 2015년 추진이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6단지는 지금 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 절차들이 많이 무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총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소송이 됐었고 또 인가 신청이 접수가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자초가 됐고 또 더불어 몇몇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입장들 때문에 제대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네. 소유자님 입장에서 이제 또 조합 설립이 왜 안 됐는지 이렇게 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어서 한번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여러 번의 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들이 어떤 사유로 무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최근 일부 조합원님들이 또다시 총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원칙 따라 움직이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 결과가 저에게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지난번 총회가 6월 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중복되는 총회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집주인인 내가 내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집을 다시 새로 계약했다면서 집을 나가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신탁 동의율이 70%, 약 400명을 넘은 상황에서 또다시 총회가 성회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만약에 총회가 된다고 하면 또 그 반대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또다시 질이 멸렬한 소송과 싸움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시간은 흐를 테고 구역 해제라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단지에 현재 58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80세대에 한 가구당 4명이면 거기에 최저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1시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로 2,32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320만 원의 돈이 하염없이 흘러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6년을 곱했다면 대체 얼마일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총회 그리고 무의미한 소송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총회에 대해서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앙 6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시간을 생각했을 때 빠른 사업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지체된 시간들이 너무 길었고 주변 인근 단지에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 저희 6단지는 많이 지체가 됐고 지금이라도 빨리 재건축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간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또 협조가 필요하고 또 6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여러 파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나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그러한 몇 분 남지 않는 분들도 서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셔야만 저희가 그 신탁 동의율이 나와야 돼서 그렇게 해야만 빠른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첫발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주민들의 의견 통일 또 합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신탁 방식 사업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에 동의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한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볼게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합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탁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신탁만이 좋은 것, 조합 방식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건 신탁이 좋아서, 신탁이 이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신탁은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어려워하는 업무를 대행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사업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신탁과 함께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금이자 돈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진행을 하더라도 기간이 단축된다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아끼고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새 아파트에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 과정이나 입주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유자님의 답변 중에서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탁 보수와 같은 비용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신탁 회사에서는 신탁 보수를 사업 시작 전에 먼저 소유자님들께 안내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6단지를 소유하기 이전에 그 옆 앞에 인근 단지 지금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도 갖고 있었지만 그쪽에서도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할 무렵에 여러 가지 방식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도 신탁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신탁을 반대하는 건 비싼 수수료 때문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수수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올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건데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1.95%라고 하면 아마 제가 알고 이제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좀 싸게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 보면 저희 안산시에도 지금 입주하는 인근 아파트에 보면 조합장한테 인센티브가 지금 100억이 넘게 지출이 될 계획이고 이미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명 결의서에 자필 사인을 해서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1차 23억이라는 인센티브가 지출을 예정되는 건데 그 조합원들이 이제서야 그걸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재건축이 진행하는데도 짧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돈을 지불을 할 거라면 차라리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재건축을 끝내는 게 금액적인 이득이나 저희들이 생활하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신탁에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자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방식으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렵게 모신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신순희 조합장님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주공 6단지 소유자님들과 양 신탁 회사를 대신해서 진행자인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장님과 현재 이곳에 참석하신 소유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서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소유자님들이 이번에는 신순희 조합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조합장님도 답변 준비되셨죠? 예. 자,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예,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우선 이 자리에 나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탁 방식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상세히 얘기하려고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 2003년도에 추진준비위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1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방이고 이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공업체들이 선정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2014년도에 12월 달에 겨우 이제 그 도급순위 한 98위 정도 되는 D건설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식 인가도 받고 관리처분 뭐 분양 신청받고 관리처분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공사가 그 신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사업비 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이 돼야만이 대출을 받는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됐어요.
이미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니까 일부는 이제 이주를 하고 또 이제 분양 신청 안 한 세대들은 매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현금 청산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그 사업이 또 한 번 또 이제 그 좌초될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마침 2016년 3월 2일자로 어떤 법이 시행이 됐냐면은 그 신탁사가 지정개발자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풀 수 있도록 법이 3월 2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우리 조합 측도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그 신탁사 쪽에서도 이제 사업지를 아마 이제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우리 상황이 너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한국토지신탁에 그때 이제 팀장님하고 부장님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이제 어떤 그 내용 같은 걸 파악하고 이제 현장을 둘러보러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로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4월 3일 날 그 입찰 참여 의향서를 입찰 참여 의향서를 우리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보내고 그동안에 한국토지신탁 쪽에서 한토신 쪽에서 뭐 내부적으로 예비 투자 심의라든지 본 투자 심의도 여러 번 했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4월 20날 그 입찰 그 사업 제안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신탁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고 건설회사는 그대로 이제 데려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국토지신탁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회사에서 그래도 신탁사 중에서는 탑인데 시공업체를 도급순위 많이 떨어지는 중견업체 건설업체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급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시공업체 계약 해지하는 그 주민 발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공업체 해지를 하고 정확하게 7월 16일 날 한토신을 사업 대행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20일 날 우리가 이제 대림산업 대림건설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제 시공업체까지 이제 뽑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이 진행됐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뭐 사람들은 빨리 이주비를 빨리 줘야 된다, 뭐 대출은 안 되고요. 또 알아봤더니 이제 대출 이율이 뭐 5%고 뭐 이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토신 쪽에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한토신 입장에서는 지방인데다가 또 우리가 위치가 그게 뭐 대전에서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구도심인데도 아주 외곽.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규모도 크고 이러니까 한토신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들었는데 조금 반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도 빨리 결정을 해준 거는 우리 측에서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해가 결정을 해달라.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다른 쪽도 이제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다른 신탁사 쪽에도 제가 선을 대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토신이 안 한다고 하면 그쪽하고라도 이제 찾아서 하려고 상황이 좀 많이 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오직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금 문제다 보니까 자금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신탁 방식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빠른 사업 추진 성공을 위해서 신탁 방식을 선택하셨다. 이 조합장님의 또 생생한 경험담이 덧붙여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더 잘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소유자님들 또 이어서 추가 질문 해주시죠. 계속해서. 제가 궁금한 건 그 재건축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 신탁사하고 교류가 원만하셨는지 또 신탁사하고의 마찰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신탁사하고 원만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업무를 진행해 보시면 경험하시겠지만은 이 신탁사하고 조합은 사실 한 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신탁사가 전반적인 조합 이름으로 이제 거기는 조합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합 이름으로 신탁사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요. 신탁사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뭐 신탁사하고 조합하고 마찰이 있거나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른 업체들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시가 되거든요. 그 업체들도 사이가 나쁘면은 신탁사 쪽으로 줄을 서야 될지 아니면 조합 쪽에 줄을 서야 될지 그런 것만 살피고 또 이제 말이 영이 안 서지요. 이제 일을 그러다 보니까 신탁사하고 조합은 원만해야 되고요. 또 그 신탁사하고 특별히 뭐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어떤 그런 문제가 중간에 서로 뭐 의견 대립이 됐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전혀.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신탁사가 바로바로 잘 수용을 해주고 일을 해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2016년 1월 29일 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우리 그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기존의 이제 재산 그 종전 금액이라가 평가가 끝나고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에 내 재산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주는 게 비례율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104.05%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은 104.05%만 지켜줘도 나중에 104.05%보다 비례율이 떨어져가지고 분담금이 더 늘어나지만 않아도 정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그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를 사실 안 했거든요. 뭐 그 정도만 지켜줘도 우리는 최상이다. 그랬는데 이따가 제가 요 자료를 혹시나 몰라서 제 개인 정보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좀 더 믿으실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작년에 입주를 앞두고 관리처분 변경을 했을 때 120.37%로 비례율이 상향이 됐어요. 그 비례율이 상향되면은 기존에 받는 본인 개인들의 분담금이 그 비례율 상향되는 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합원님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너무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이렇게 조합원님들은 뭐 기대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이상이죠. 원했던 것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예. 네, 조합장님이 또 정말 상세하게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 또 있으시면 편안하게 소유자님들 질문해 주시죠. 저희하고는 이제 방식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신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저희들 사무실에 워낙 신탁 방식으로 첫 사업이다 보니까 뭐 전국에 있는 그 조합들이 이제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뭐 찾아들 오시고 또 전화상으로도 이제 전화도 하시고 이러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제일 가장 다 한결같이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장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대출 얘기도 했잖아요.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이자가 막 5%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신탁이 있으니까요. 신탁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사업 대행자 지정을 딱 받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받는 이율이 엄청 많이 낮아서 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조합을 보고 대출해주는 것보다는 신탁사를 보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신탁사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조합원님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서면은 좋더라고요. 좋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은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그 분야마다 업체들이 전문 하는 업체들이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합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 같은 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선정을 한다라면은 업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자격 같은 이런 게 이제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한도신이 만약에 이름으로 아니 그 용역 업체들을 뽑는다 하면은 업체들이 아무래도 기준이 좀 높고 또 그 분야의 업무를 잘하는 업체들이 파악이 어느 만큼 될 거 아니에요. 뭐 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들이 그래도 이제 뭐 강점이 있다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한 실패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금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사실 그 자금이 규모가 작질 않잖아요. 조합이 운영되면. 근데 이제 그 자금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냐면은 이제 자금을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사인을 해가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급 요청서를 보내요. 보내면은 한도신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도신 내부적으로 그 관련되는 부서들을 다 결제를 돌려가지고 어떤 한 부서가 결정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서 보통 뭐 일주일 이렇게도 걸리고 내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워낙 자금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공사를 하는 동안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그 보통은 조합 방식은 어떠냐면은 이제 분기별로 공사가 이제 어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어느 만큼 무슨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기성 보고를 그 감리단에다 넘기면 감리가 가가지고 그 공사 있는 부분에 뭐 하자가 있나 뭐 제대로 했나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감리 보고서를 이제 조합하고 한도신에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그 일반 조합 방식은 그것만 들어오면 조합이 돈을 딱 안 주면은 거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신탁 방식으로 하면 어떤 절차가 한 분 더 남았냐면은 한도신 기술팀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 그 기성 보고에 의한 감리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정말 그대로 잘 됐는지를 와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해요. 체크해 가지고 그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 지시를 합니다. 보완 지시를 하고 가면은 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절대 공사 기성을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는 부분이 또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그 한도신 내부에서는 부서들이 많은 것 중에 이제 리스크 관리팀도 있고 법률팀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그 그룹들이 이제 함께 하는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완벽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좋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사실 단점이라고 제가 아직까지 특별히 말할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점이 없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나보고 너무 이렇게 한도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이 질문을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고 고민을 엄청 해봤는데 단점이다라고 어떻게 할게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탁 수수를 안 받고 이제 공짜로 해주면은 그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신탁 수수료 받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꼭 집어가 단점이다 할 만한 게 좀 없네요. 그게 좀 고민스러워요. 예. 네, 정말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이 신탁 방식 사업에 대해서 100% 이상 대만족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소유자님들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이어서 해주시죠. 예, 저희 6단지 주민들이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신탁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새로 이제 인원들이 들어오면 분담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 뭐 정비업체도 있고 뭐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예. 부분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업체들은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 업체들은 다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업체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맡아서 면허라든지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비업체도 이제 그 고유 업무가 있고요. 사실은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정비업체입니다. 정비업체고요. 정비업체를 뽑은 조합 중에서도 뭐 CM이라든지 PM 업체들을 뽑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신탁 방식으로 간다 해가 정비업체가 필요 없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정비업체가 조금 뭐 용역비 인상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돈 너무 해가지고 정비업체를 사무실에 못 오게 했어요. 물론 신탁이 그만큼 이제 일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는 부분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나중에 사업시행 변경이라든지 관리처분 변경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 정비업체가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구청에서 서류를 받을 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그 단일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체를 뽑았어서 어차피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중복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필요한 업체입니다. 예. 네, 조합장님이 이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좀 이런 기회가 사실 잘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신 조합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잖아요. 소유자님들 뭐 질문 있으시면 정말 상세하게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6단지 조합원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얘기를 하려면 엄청 많아요. 많지만은 한마디로 딱 이게 결론을 내리면은 시간이 돈이다. 정말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에 이 일을 맡아서 지금 6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만으로 18년이 지났거든요. 18년도 지나는 상황인데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지만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 뭐 인원 계산하고 시간 계산해가 돈이 얼마씩 그냥 그게 젊은 사람들이 살살 녹는다 이런 표현을 돈이 살살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지연이 된다거나 이게 멈춰지면은 결국은 조합원님들 그 주민들 재산이 살살 녹습니다. 다른 데는 뭐 이미 다 지어가지고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자기 재산 가치가 너무 인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어떤 이유로든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는 너무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18년 동안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흔쾌히 오는 것도 제가 아마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9월 9일 날 조합 제11차 이사회를 했는데 그 이사회는 무슨 이사회냐면은 신탁 우리가 사업 완료 고시가 나가지고 그 업무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회를 하니까 아마 이제 도시재생 이 본부장님 우리 1팀의 팀장님 또 담당 차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좀 하려고 그런다.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큰 어려움을 내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조그만 팁이라도 드려가지고 거기에 물꼬가 돼가지고 막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유튜브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 해가 너무나 반갑게 한다름에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요.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뺏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재산이라든지 돈의 손실을 본다는 거는 너무 뼈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분들을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부탁드리는 부분은 함께 협력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모두를 위해서, 특히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단지 주민들을 향한 또 당부의 말씀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혹시 소유자분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분들의 질문 답변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또 소유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소유자분들을 대신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조합장님 분께서 지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잠깐 숨 고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분들께 이렇게 조합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떠셨는지 그냥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어떤 분께서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합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재건축은 시간 싸움인데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만 조합원들한테 결국에는 이득이 되고 금전적인 이득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더 돌아오는 게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혁 소유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직접 먼저 경험해 보신 분의 이야기를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저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40대에 시작해서 지금 60대가 되셨다고 했는데 정말 인생이란 그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20년이란 시간은 정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조합장님의 그 아까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 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유자님들의 이렇게 또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님들을 대신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조합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정비사업위원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합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을 것도 같은데요. 이 유혹들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앞에서 누군가를 대표해서 앞에서 일을 하는 데는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실제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경험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덕성인 것 같아요. 정직성. 예. 특히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이런 돈 문제잖아요. 재산 문제, 돈 문제다 보니까 그 조합장이 정직하지 않으면은 조합원님들은 본인들 재산을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조합에다가 맡겨가지고 조합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하는데 조합장님은 내 재산을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될라나? 라는 그런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합장이 그 정직하지 못하거나 도덕성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때서부터 이제 불신이 싹 들잖아요. 불신이 싹 들면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일의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는데 대전에서도 제가 조합 중에 15년째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장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지켜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은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심심찮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좀 많고요. 전들 이 사람인데 유혹이나 욕심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있지만은
저는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내 한 사람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손해를 보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제 욕심보다도 그게 더 무거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잘 이겨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조합장님의 이렇게 신념을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관련 질문도 드려볼게요. 자, 신탁사가 이 정말로 공사비를 아끼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느껴졌는지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신탁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감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 신탁사는 그 카테고리가 이게 금융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에 대한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의 모든 부분은 이게 이 돈이 정당하게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부터 용역 업체들을 뽑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엄청 고려 대상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감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그 신탁사도 앞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이제 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조합 방식보다도 신탁사가 적어도 사람들은 돈을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라는 게 비교가 돼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더 좋아야만이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한 노력을 우리 때도 했지만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절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신탁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신탁 방식을 선택하실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저도 한 꼼꼼 하거든요. 한 꼼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도 신이 저보다 한 수 위로 더 꼼꼼하게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게 돼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하게 되더라도 이제 당연히 지금 농담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다른데 사업장을 한 군데 더 안 하실 거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기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다른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제가 조합장이 아닌 그냥 일반 조합원으로 해도 조합을 설득해서라도 신탁 방식으로 가자고 정말 주장할 거예요. 그렇고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신탁 보수가 1.95%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두 신이 우리 조합에 들어올 때는 첫 사업이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신탁 보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93%입니다. 지금 아마 신탁 3.93%로 신탁 보수를 받은 데가 없을 거예요. 사업장 제가 여러 군데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2.6%, 2.9%,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데는 몇 군데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지급금이라 해가지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금 투입이 돼요. 신탁은. 그때 우리는 9%대 이유를 줘가지고 그걸 빌려 썼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조합원님들은 그런 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셔도 신탁 보수가 비쌌느니 어쩌느니 어떻게 했느니 불만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합원님들은 그때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전환해가 한 게 신의 한 수였다.
다들 그렇게 왜냐하면 결과를 본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사님 중에 설비 쪽에 이제 전문가이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이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처음에는 신탁 보수가 너무 아깝고 너무 많고 하다고 그분이 막 그 가끔씩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불만이라기보다 우리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다른 데도 하긴 비교해 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그보다 배로 줘도 정말 본인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됐다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 토신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공사비에 시공업체가 이런 마감재를 썼겠냐. 그 말은 뭐냐면은 공사비에 비해서 마감재가 굉장히 높은 마감재로 마감을 했다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설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 정도로 인정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뭐 다시 한다 해도 만약에 다시 하게 되더라도 신탁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탁 보수가 그 현재보다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도 진짜 이 신탁 방식 사업에 대한 강한 만족감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신탁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비대위나 반대 조합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2016년 1월 29일 날 받다 보니까 그 전해에 분양 신청을 받고요.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조합원님들은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그 분양 신청률이 8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현금 청산자들은 이제 불만이 있고 재건축에 대한 확신이 없는 비대위, 말하자면 비대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아니다 보니까 비대위는 그렇게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거는 없었지만은 그 반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무조건 빨리만 가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다 보니까 큰 반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반대 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상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조합 집행부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이게 관리라고 하시니까 참 그거 한데요. 우리는 사실 그 이사님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그리고 저하고 조합원님들 사이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모든 일에 이렇게 완충 작용을 참 많이 하시고요. 또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우리 이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좋은 일들 있으면은 다 이제 좀 얘기도 전하고 사실은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제가 혼자 막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일의 효율이라든지 어떤 일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도움이 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역할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러면 역할 분담을 해서 본인들이 맡은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집안이 잘 돼야만이 나가서 이제 모든 하는 일들도 잘 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조합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이사님들이 굉장히 고맙고 자랑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질문은 정말 소유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요. 이 당초 관리처분 계획보다 정말로 사업비가 줄어서 이 조합원 분담금도 역시 줄어들게 됐는지 요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조합원 분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분담금 통지서를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 이따 드리면은 그걸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104점 시작 때 104.05%였는데 마무리할 때 작년에 12월 달에 120.37%로 상향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그 사업 완료 고시가 끝나고 한도신이 관리하던 자금을 우리가 이제 통장으로 다 받는데 그 규모가 꽤 됩니다. 그거는 순전히 남은 돈이에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남은 돈인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수화부님들은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1월 초에 이제 해산총회를 하게 되는데 해산총회 할 때 이제 1차로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청산법인 운영할 동안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남겨 갖고 있다가 나중에 청산법인이 만료될 때 또 2차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그 금액이 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게 유튜브가 나오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미리 알면은 이게 서프라이즈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정보를 알면 김 빠지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조합원님들한테 기쁘게 정말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신탁 방식으로 이건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했더라면은 통장에 조합의 계좌에 돈이 어느 만큼 있다 이러면은 조합 방식으로 했으면 시공업체하고 조합하고 같이 계좌 공동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울을 보듯이 돈이 얼마 남은지 다 압니다. 그러면 시공업체는 뭐 이런 설계를 이쪽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봤더니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물론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술술 셀 수밖에 없는데 시공업체가 우리한테 공사비 올려달라고 한 2년 동안 못 살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얼마 계좌에 있는지 한도신이 관리하니까 시공업체는 모르잖아요. 제가 날마다 죽는 소리를 했고요. 나중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어요. 조합장 못한다. 만약에 당신들 공사비 올려주면은 우리 조합원님들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조합장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봐라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휴대폰 다 꺼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정도로 죽는 소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요구한 공사비의 일부분만 왜냐하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받아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몇 가지를 또 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비용 절감이 다 오픈이 돼버리면은 절감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저하고 신탁사하고 정말 그렇게 협력이 돼가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누가 뭐 노력한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손발이 맞아가지고 역할 해가지고 절감해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정말 기분 좋게 그 주변의 조합들이 위치도 좋고 일반 분양의 분양가도 우리보다 더 높았는데도 비례율이 오히려 하향됐더라고요. 뭐 91%였는데 뭐 나중에 입주할 때는 89%로 돼가지고 조합 세대당 뭐 300 몇십만 원에서 500 몇십만 원까지 평형대별로 추가 부담금 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우리 조합 엄청 부러워해요.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 나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막 자부심이 막 엄청납니다. 우리는 잔금에서도 막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이게 이렇게 뭐라 하면 되게 할인이 됐고 차감이 됐고 나중에 돈 남으면 돌려준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좀 없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당초 관리 처분 계획보다는 분명히 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또 밝혀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좀 이렇게 소유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탁사의 횡포는 없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자, 뭐 신탁회사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번 답변 부탁드려볼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게 신탁사가 만약에 신탁사의 횡포가 있었다면은 제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제 인상이 답이에요. 제 인상이. 그리고 그 증거로 제가 이제 잡지를 몇 권을 갖고 왔어요. 그게 3월 달에
이렇게 잡지 제가 이제 잡지에 인터뷰한 게 나와 있는데 그 잡지 부분은 이따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가실 때 그 한 권씩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해가 제가 왜 이런 거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요 잡지거든요. 요 잡지를 우리 여기 주민들 이따가 이제 한 권씩 제가 들려서 보여주시죠, 드릴 건데. 화면에. 예. 요 잡지에 제가 표시를 해가 왔습니다. 제가 나오는 내용을 표시해 왔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잡지의 내용 속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신탁사의 횡포는 전혀 없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말 협력이 잘 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신탁사에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 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업체 선정은 참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이제 고민들이 되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체들을 예전에 조합이 이제 많이 선정을 했는데 사실 그때 좀 실패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공정하게 진행을 해도 또 다수 결의로 이제 이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대의원님들 우리는 대의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 대의원님들이 그 업체에 대한 뭐 세부적인 정보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조합장이 나서 가지고 세부적인 정보를 다 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할 수도 없고 이제 뽑아주시면 일을 시킨다고 맡겨놨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허위 실적 증명 같은 거 다 확인을 해가 내용 증명 보내고 계약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 관계를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그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탁사가 했을 경우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감히 업체들이 신탁회사가 선정하는 어떤 데 아무렇게나 자기들 신분을 숨기고 들어올 수 일단 없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 1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억 이상 되는 용역이 1억 이상 되는 업체들은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다가 입찰 공고를 내고요. 입찰 공고에 따라서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업체들이 자기들이 그게 실력이 안 되고 뭐 기준이 못 미치고 하는 업체들이 감히 뭐 아무렇게나 입찰 서류를 낸다거나 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거나 그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뭐 걱정은 특별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네, 조합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조합장님이 정말 생생한 성공 경험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사업을 성공하신 분의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소유자님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로 신탁회사 담당 부차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주공 6단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이 회의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번과 같이 실시간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한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후 추후에 서면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또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신순희 조합장님 감사드리고 신순희 조합장님의 그 직접 경험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추석이 지나면 이제 저희가 신탁 등기 서류를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날짜가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시작을 할지 이제 3일은 뭐 10월 초부터 시작할지는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정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 서류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안산시청에 저희 지정개발자 곳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탁사가 지정개발자 고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개발자 고시가 나면 이제 주민분들은 이제 조합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의견들을 주시고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주민분들이 이제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서 신탁사가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주신다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 신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운영위원회 구성 선거를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민들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말 가장 투명할 수 있게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대선 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상 그리고 진행 과정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는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종욱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저기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그 6단지 소유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소유자님 그리고 대전 요금주공의 또 신순희 조합장님 모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건축 하시기 전에 아마 많은 두려움이나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에 어딜 가도 동일합니다. 어느 소유자님들 입장에서는 가보시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렵고 막연한 그런 기대감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실 텐데 오늘 그 신수리 조합장님처럼 이렇게 경험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생생한 말씀 해주시고 또 6단지 소유자님들 궁금하신 것들도 말씀 들어보면서 저희들 6단지 안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제 소유자님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어도 좋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면 저희와 대화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옆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같이 나갈 테니까 저희도 하는 거 좀 보고 그리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종국에는 또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차장님께서 현재 주공 6단지의 상황과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의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유자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끝으로 소유자이신 임진영님께서 주공 6단지 소유자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마지막 인사로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6단지 소유자이자 617동에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 주민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집 하나가 전 재산인 보통 사람입니다. 저의 신분에 대한 어떤 억측이나 오해, 비난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 10억, 판교, 광교, 동탄 등 경기도 일대는 15억이 우습을 정도로 15억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서울에서 멀다고 느껴지던 우리의 고향 안산도 현재 10억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안산이 10억이라니 믿겨지십니까? 좋은 아파트는 이제 단순히 먹고 자는 그런 집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니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나의 계급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수단이 되었습니다. 6단지 주민 여러분께도 6년 전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를 시작했나요? 아니면 이주 철거가 진행됐나요? 아니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났나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옆에는 1년 만에 조합 설립을 하여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정비구역 해제라는 괴물에게 잡혀먹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기서 정비구역 해제가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사업은 20년 후에나 다시 시작될 것이고 지금 15평이 5억 3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없는 40년 된 아파트 누가 5억에 살까요? 아마 1억에 판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잃는 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잃는 것이 최고의 지옥입니다. 지옥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 지인은 현재 인근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인근의 신축 아파트의 부모들이 저기 뒤에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과는 놀지 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산 바로 이 옆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건축에 실패하여 여기서 초, 중, 고를 다니게 된다면 그 현실은 어떨까요? 5단지가 롯데캐슬이 되고 연립은 하나 포레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주공에 남아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그 놀림을 받고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재건축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방식이 신탁이든 조합이든 재건축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대안은 신탁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 끝에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탁에 대한 잘못된 나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신탁이 집을 뺏어간다, 신탁이 사기꾼이다 등 핸드폰으로 몇 번 검색만 하면 모든 사실이 나오는 2021년 21세기에 왜 아직도 사실을 왜곡하고 계십니까? 이미 서울의 많은 구역들은 신탁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투자금부터 10억 단위인 서울의 부자들이 우리보다 결코 바보라서 결코 어리석어서 신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그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했겠지요.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탁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익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탁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의 돈을 넣고 신탁을 투자를 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초등학생이 결정해도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6단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기는 재건축에 실패한 단지, 망한 아파트, 단합도 안 되는 단지, 구역 해제돼서 없어질 단지라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기분 나쁘시지요? 저도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탁 재건축으로 선회하고 나서 6단지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몇 건의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부동산 인기에 척도를 수 있는 거래 건수가 벌써 7월, 8월에만 총 10건이 거래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안산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10건의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곧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안산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었다고 평가됐던 과거와 달리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 계획도 잡혀 있고, 신안산선이라는 교통혁명에 이어 강남행 GTX도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역시 새로운 아파트들이 속속 드러나며 몇 년 후에는 새로운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6단지는 정말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6단지는 용적률이 87%, 대지 지분이 무려 20평입니다. 제가 몇 년간 부동산 공부를 해왔지만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는 현재 채 5개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들은 대지 지분이 10평도 나오지 않아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 평촌, 그 좋은 아파트들 지분이 채 10평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존 500세대에 추가 500세대 분양이 가능한데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에 바로 옆에 숲이 우거진 숲, 그리고 교통, 신안산선, GTX까지 6단지가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과 함께 한다면 분명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줄을 설 것이 뻔합니다. 남들은 하고 싶어도 분담금 3억, 4억이 부담되어 할 수 없는 재건축, 1,500만 원을 내는 것도 아니고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데 거기다 500세대 분양 수익까지 있는데 그래도 안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 지리멸렬한 싸움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기도 싫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조합 설립도 못했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냥 차라리 신탁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없어서 남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신탁이 공평하게 나서서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역 해제라는 괴물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서로 싸워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구역 해제라는 외계인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옆집의 이웃 주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허가를 내주는 시청, 그리고 일조권을 다툴 학교,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시공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만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아직도 동의서 제출, 아직도 신탁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우리 단지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임춘혁 소유자님의 진정 어린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2차 간담회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김진화, 임진혁 소유자님과 대전 용운주공 신순희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공 6단지 2차 온라인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공 6단지 소유자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